충격 삼중고라. 그래서 중소기업이 연쇄 파산을 한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실제로 말입니다. 시장을 들여다보면요, 이거 완전히 사실입니다. 지표가 그렇게 나옵니다. 단서가 줄파산도 아니고 연쇄파산이라고 제가 달았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은요, 중소기업의 모사가 망하면요, 그 뒤에 달려있는, 쉽게 말하면 1차 밴드, 2차 밴드도 망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년 대비입니다. 1월에서 5월까지 중소기업 파산 신청 증가율 엄청나죠? 56.2%입니다. 와, 이렇게까지 늘어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제 방역 기간 동안에 중소기업들은 사업을 하지 못해서 빚내서 계속 버텨오다가 리오프닝이 되면 코로나19의 어떤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2022년도 그렇지 못했고요. 2023년도 연초부터 오히려 침체란 말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영업자 줄파산이야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는 중소기업까지 확장되는 그런 모양새라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1월에서 5월 2022년 기준입니다. 법인 파산 신청이 37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무려 말입니다. 592건이에요. 56.2%, 213건이나 늘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제가 봐도 엄청나게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죄송하기는 한데요,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자영업자가 줄파산이 아니라, 줄폐업이 아니라 무더기 폐업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중소기업이 걷작이 나지 않을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 592개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나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0개씩 망한다는 이야기인데, 야, 충격적입니다. 자, 지표로 한번 보시죠. 지표로 보시면 여러분들도 엄청 놀랄 것이에요. 지금 2022년 대비 2023년이 56% 이상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5월입니다. 이제 5월이에요. 이제 5월. 그러면 앞으로 말입니다. 아무리 적어도요 592개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역대 언제 한 번도 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터집니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740이었거든요. 2017년에 699에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많았다고 이야기 안 할 때가 2020년인데 1069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004건이었거든요. 올해는 이대로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할 겁니다. 역대 최고치. 그냥 단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1200개 가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1200개.
지금 월 100개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12월까지 가면 1200개까지 늘어난다는 아주 엄청나고 황당한 그런 파산이 터질 수밖에 없다. 제가 제목을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제목을 달려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중기의 파산은 연쇄 파산을 넘어서요. 무더기 파산까지도 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제가 연말까지 가면 단순 계산으로 1200개가 넘어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표를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200개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말입니다.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입니다. 이것을 보면 7월 달에 79.1까지 떨어졌습니다. 6월 달에 81.1이 79.1. 그러면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경기가 좀 그래도 그만하다 했을 때가 2022년 뭐 이럴 때를 봐야죠. 그럼 2022년은 10월 달이 좀 어렵다고 하지만 85.1이었습니다. 85.1. 2018년 이 당시는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됐을 때죠. 이때는요 92.7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94.5였고요. 물론 2020년 4월에 60.6 그리고 5월에는요 이게 60.6으로 써놨는데 60.6이 아니고요 60.0입니다. 60입니다. 60.0. 6월에는 63.1이 1. 이때보다는 79.1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작년하고 비해서 작년 1월에 77.7 이후로 그래도 80.3, 83.1, 80.7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가 지금 더 나빠진다는 결론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파업 신청 건수도 그만큼 늘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실물경제 엉망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요. 실물경제는 이대로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지금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소기업 3중고라고 말씀드렸죠. 이 3중고라는 단어도요. 제가 낮춰 잡아서 3중고예요. 이게 자영업자 같으면 6중고, 7중고라고 하잖아요. 중소기업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크게 보면 3중고라고 보자고요. 그 3중고가 더 무너뜨릴 겁니다. 지금 내수가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늘어난다고 하는 게 0.4% 늘어났습니다. 그 전달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6%인데 기저효과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4월과 5월 사이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6월도 지금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 크거든요.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저는 큰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매 판매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천지입니다. 온통 말입니다. 괴담 천지고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죠? 프로파간다가 심하다 못해요. 소음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소음 수준도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런데 내수가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내수가 좋아지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친일 프레임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양평 고속도로에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기의 허물을 덮고자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이게 지도자여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지도자는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또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저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프로파간다에 넘어가야 되고 저들은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아니 우리는 밤새워 일해서 세금 냅니다. 그 세금으로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니 참 내수는 망가질 대로 망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원자재 값은 또 어떻고요?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공급망이 부서질 대로 부서져서요. 원자재 가격은 다 올라갑니다. 그나마 유가가 떨어져서 다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광물값들은요. 지금 각국들이 대부분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리튬도 니켈도 텅스텐도 철광석이도 안 올라가는 게 없거든요. 또 인건비는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을 지금 적게 올리는 게 24% 올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상태에서 중소기업이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중소기업이 꾸려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요. 중소기업 살리자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전진대회를 야당이 한다면 저는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저는 야당을 찍어줄 겁니다. 아니 이런데 나라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 프로파간다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답답하고 또 답답한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지금 피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통이 터지다 못해 피를 쏟아낼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 괴담에 그 프로파간다에 넘어가는 것일까요? 참 안타깝기 거지없네요. 실물은 이렇게 되면요. 우리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망치면 그 대가는요. 우리가 받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진짜 최악의 상황이 돼가고 있다. 경제 지표들이 조금 나아지는 모습은 보이는데 이럴 때 여야가 협치하고 국민이 단합을 하면 우리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게 두려워하는 경제가 될 겁니다. 한쪽에서는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사회 혼란을 자아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요. 국기를 문란시키는 그런 행위들까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이 상황. 부패의 꼬리를 물고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이 상황.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들을 보듬어주고 이들에게 길을 넣어주는 게 국가 지도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저는 대통령이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격려하고요. 가서 하루 종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단 몇 시간이라도 현장 체험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지금 힘든지를 경험하고 그에 대한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프로파간다가 그들끼리의 어떤 행위가 될 겁니다. 우리가 1983년 1984년 대학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학생권 운동이 난리였거든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요. 그들은 그들끼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586 운동권 세대들이 물러나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들이 물러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시간이 약이겠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될 고통은 워낙 크게 다가올 것 같아서 참 두렵기까지 합니다.